기업은행 가산 테크노 지점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이상엽 대리라고 합니다. 아, 이제 대리님이시구나. 네. 그때 그냥 직원이셨죠? 맞아요. 그때는 2년차 계장이었다가 이제 대리로 진급해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 두 분이 몇 년 만에 보시는 거죠? 한 5년, 6년 네, 됐죠? 5년 정도. 5년, 6년. 그때 네. 그 기업은행 앞에서 맞아요. 만났어요. 예, 여의도 앞에서. 아, 근데 여의도 지점이 아니고 이제 다른 데로 갔습니까? 네, 은행은 이제 주기적으로 지점을 옮기잖아요. 그래서 아. 지금은 가산동의 가산 테크노 지점이라는 데서 이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 가면 뵐 수 있습니까? 아, 그럼요. 4번 창구로. 아, 4번 오시면 창구. 아, 4번 창구로 가는. 네. 4번 창구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이제 뭐 소상공인 분들이나 중소기업 분들에게 뭐 예금은 물론 대출이나 여러 가지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그 당시에 여기 계신 성엽 씨한테 제가 직장을 오래 다닐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빚을 내면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게 좀 화제가 좀 많이 됐었어요. 맞아요. 그 당시에 김태호 PD님도 앞에 계셨는데 땅만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막 내를 거치지 않고 막 얘기하다 그냥 보니까. 생 날것의 말을 막 하다 보니까 뭐 나와도 잠깐 나오겠거니 했는데 네. 이게 막 짤로 돌아다니고 막 지금 5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뭐 짤로 되고 지금도 회자가 되고 지금도 있습니까? 회자가 되고 그래서 있죠. 지금 너무 속상한 게 네. 이게 너무 못생기게 나와가지고 아. 대기름 끼고 머리 막 산발돼 있고 막 그 상태에서 찍어가지고 벼르고 나왔어요. 내가 그 정도는 아닌데 지금은 약간 좀 연예인처럼 네. 이렇게 이게 그 배우님들도 이제 네. 데뷔하시고 나면은 네. 차기작 이런 거 고르시잖아요. 그리고 뭐 아이돌들도 이제 데뷔하고 나면은 네. 후속곡. 그게 데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무한도전으로 데뷔했으니까 이제 유퀴즈로 이제 그때 컴백 작품으로 아. 이렇게 오늘 보니까는 이제 헤어도 투블럭 컷으로 또 하셨고 또 염색도 하셨고 그럼 혹시 교정도 오늘 때문에 하신 건가요? 아니 아니면- 표정은 조셉 그만해. 아니, 그럼 오늘 약간 내가 오늘 이렇게 방송 나오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는 좀 그려본 그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약간 뭔가 지적이고 네. 젠틀한 약간 은행원 이미지 아, 네. 그런 걸 지금 생각하고 왔어요. 거기에 약간의 유쾌함, 센스? 그쵸. 이제 또 향후 5년 동안 이제 회전되기를. 그쵸, 그쵸. 유퀴즈 좀 연락을 받고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장난 전화인 줄 알았어요, 저희 근데 언젠가 한 번쯤은 섭외가 올 줄은 알고 있었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유키즈 이제 고정 프로그램 하는데 약간 영향력을 끼친 한 사람으로서 그 영향력은 그렇죠, 그렇죠. 있었죠. 네네네.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언젠가 한 번쯤은 연락이 오지 않을까 했죠. 살짝 좀 늦었죠, 근데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제 예상을 넘어가지고 좀 지쳐있을 때쯤에 이제 섭외가 전화가 아, 이제 좀 포기할 때쯤에 네, 이제는 안 오지 않을까 아. 하고 있던 찰나에 이제는 나를 잊지 전화가 않았을까? 오셔가지고 우리가 조금 늦었군요. 맞아요. 예. 이게 방송에 나왔던 얘기가 직장 다니시는 분들 공감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어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빚을 지면 된다. 이거 사실 평범하지 않은 대답이긴 했는데. 그럼요, 이게 빚이라는 게 이게 직장인들에게는 이제 평생 가는 동반자 느낌이에요. 당신은 나의 동반자. 대리님도 그런 빚이 있습니까? 그럼요, 저도 이제 영원히 함께 가는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례가지면 어떤 빚이 있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통장. 그때도 있으셨는데. 그렇죠, 이거 뭐 친구니까.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게 되게 든든해요. 이게 왜 예전에 흉년 때면은 나라에서 복관을 열어가지고 부율미를 나눠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직장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떤 달은 월급이 적고 뭐 그럴 때 내가 또 소비를 많이 했으면. 그렇죠. 이제 구율미를 꺼내 쓰는 거죠. 아. 직장인들이 사실 회사 다니는 그 큰 낙이 없어요. 맞아요. 야, 이것도 폭풍 공감 쏟아지네요. 갑자기 하다가 그냥. 예. TV에 나오는 직장인분들처럼 막 뭐 성과를 내가지고 막 인정받고 이렇기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공감을 많이 한 거예요. 우리. 그러면 직장 다니시면서 가장 큰 즐거움은 혹시 뭐가 있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일단 돈이죠, 뭐 보너스 보너스. 성과급이나 저 보너스 나오면 보통 뭐 하십니까? 소소하게 취미생활 같은 거. 어떤 거 어떤 하세요? 거? 뭐 수영도 즐겨 하고 최근에 그 스우파 나온 뒤로 예. 댄스 학원도 등록해가지고 되게 얼마 되셨어요, 댄스 학원? 올 초부터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럼 꽤 그래도 그럼 심화가 꽤 정도 몇 개월 들어갔을 텐데. 됐네요. 지금 요즘 배우고 있는 거, 진도 나가고 있는 안무 뭡니까? 가장 최근에 배웠던 거는 네.
아이브의 로얄? 아이브의 로얄. 그러면 좀 한번 좀 부탁드려도 돼요? 아 근데 이게 아이브 로얄이긴 한데 음악은 로얄인데 그 안무가 선생님이 그 안무인데 짜신 단장님이 네. 짜신 안무구나. 이게 좀 떠듬떠듬 거릴 거예요. 괜찮아요.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지금. 지금. 잘 추시네. 잘 추셔. 어유. 야. 대리님. 대리님. 어유. 제대로 배우셨네. 대리. 야. 뭐 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잘하네. 그냥 잘 추시는 게 아니 아닌데. 되게 잘 추시는데? 돈 쓰는 보람이 있네요. 예전에 회사에서 이제 어떤 칭찬을 받고 싶냐 여쭤봤더니 이 계장이 큰 건 했네. 뭐 이런 칭찬을 받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은 좀 어떻습니까? 이런 칭찬 받고 계세요? 이제 신입 때는 사실 막 의욕이 넘치잖아요. 막 내가 막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높이 올라가서 막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7년 타쯤 되니까 예전에는 뭐 일을 시키면은 네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는데 요즘에는 제가요? 제가 이걸요? 약간 이런 느낌? 회사에서 제 이름이 안 불리고 하루에 그냥 무사히 끝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좋은 의미 나도. 이건 좋잖아요. 이게 성엽 씨 이거보다 성엽 씨 이거 좋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렇고, 바라지 않는 이것도 안 좋지만 바라요? 바라지 않는다는 이게 윗분들이 기분에 따라서 저를 부르는 게 좀 다르거든요. 어떻게 달라요? 어떻게? 이게 기분이 막 좋을 때는 막 옆대리 이리 와봐 이렇게 하다가 조금 약간 상태가 안 좋다 하면은 성엽대리 이렇게 부르시다가 정말 이제 최악이다. 이성엽 대리 성까지 붙이고 이게 늘어나는구나. 옆 대리, 성엽 대리, 이성엽 대리. 근데 저 이런 얘기 들었어요. 직장인들은 왼쪽 가슴에 사표 한 장 쯤은 품고 산다고 하는데 대리님도 그러십니까? 저는 아직 사표 생각은 해본 적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월급이라는 금융치료를 받으면은 이런 퇴사 욕구들이 사라집니다. 그럼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만약 이제 연봉 협상 테이블에 앉았어요. 부르는 대로 이제 월급을 주겠다 그래요. 옆 대리 보셨죠?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직장 상사가. 우리 저 회사에서 이번에 어마어마하게 뭐 성과를 내 가지고 대리에게 뭐 원하는 대로 연봉을 좀 주라고 하는데 얼마를 한 5년 전에 신입 때였어만 해도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뭐 10억 주세요, 10억 이럴 것 같은데 10억 주세요. 10억.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대리님이 10억치 일을 하면은 제 시간에 퇴근을 못 할 것 같거든요. 그렇지. 네, 그냥 저는 6시에 딱 퇴근할 수 있는 만큼만 받고 싶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러니까 이게 뭔지 알겠어. 퇴근. 요게 좀 제일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하시는 맞아요. 거예요. 네. 저녁이 있는 삶 좋습니다. 처음 입사하면 실수도 자꾸 이제 적응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좀 어떠셨는지. 예전에 유퀴즈에 그 신입평원분들 나온 적이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네. 그때 막 사고 케이스 얘기하시는데 네네네. 전산상에 3천만 원이 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은 아무리 세봐도 3천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뭐야?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제가 가진 건 제가 한 500만 원 이렇게밖에 2,500만 원, 없어서 1,500만 원 어떻게? 뭔가 잘못됐다. 2천만 원, 3천만 원 뭐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귀엽다. 이제 네. 저는 이제 크게 사고 쳤던 게 금액대가 300억대 정도. 뭐 어떤 사고를? 이게 금융기관별로 이게 자금을 이체해야 되는 업무가 있어요. 근데요? 근데 이체를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신한은행으로 보냈어야 되는 거를 입력을 잘못해가지고 그게 돈이 한은행으로 가버린 거예요. 어머나. 저녁 6시가 넘으면은 은행별로 이게 이체도 막아놓고 마감을 해요. 사고 위험 때문에. 근데 이게 또 6시가 훌쩍 지나버린 시간이라 가지고 그때 이제 막 퇴근하셨던 팀장님도 막 다시 은행 돌아오시고 해가지고 근데 결국에는 이제 뭐 상사분들이 잘 해결하셔가지고 큰일 날 뻔했네. 돌려놓으셨죠. 각자 직장 다니시는 분들마다의 그 뭐 직장에서의 그 베네핏이 좀 있는데 우리 어떻습니까? 은행 다니시면 그런 베네핏이 좀 있습니까? 예.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은행 다니면 그 은행에서 되게 이자도 싸고 금액도 그러니까요. 크게 대출을 해주지 않느냐 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이게 제도적으로 막아놨어요. 그 은행 다니는 사람은 다니는 은행에서 그 2천만 원까지밖에 대출이 안 되도록. 그래가지고 과도한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은행원들은
다른 은행 가서 대출을 받아요. 대출이 필요하면은 그 같은 은행 업계에 계신 분들이랑 뭐 조금 더 그래도 뭐 편의를 좀 봐주거나. 그쵸 이제 옆에 은행 유니폼 입고 오면은 다 알잖아요. 은행에서 왔다 그래가지고 일단 앉으면은 약간 같은 은행원이다 보니까 뭐 상품 하나만 해달라고 한다던가 이런 거를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브 앤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쵸. 네. 아니 그 요즘 대리님의 고민은 뭡니까? 이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반 70이거든요, 저도. 아뭐또 표현을 반지. 그냥 35이라고 그러는데 뭘 반 70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에 대한 그런 압박이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맞아요. 없지 않아 들어오고 있겠죠. 실제로 결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래서 그럼 실제로는 지금 만나는 분은 없습니까? 지금은 없어요. 그럼 혹시 같은 은행에서도 네. 뭐 혹시 좀 그 이게 같은 은행 사람들은 서로 너무 잘 알잖아요. 네. 너무 많이 공유하면은 이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맞아. 그건 있어요. 서로 사랑은 너무 공유를 하면 안 어느 된다. 정도는 좀 궁금해야 돼요. 맞아. 몰라요. 그러면 이유는 안 돼. 어떤 스타일의 이상형이 되십니까? 도시적이고 약간 세련된. 혹시 이거 쓰는 거? 커리어우먼? 커리어우먼? 그죠? 허리ও 무조건 요즘에는 이 맞벌이가 대세. 네네네. 외벌이 하면은 안 돼요. 네, 그럼 맞벌이라도 뭐 금융 쪽 아니면 뭐 블록체인? 블록체인. 뭐 예를 들면 블록체인은 기술이지. 그래요? 블록체인을 왜 여기서 얘기해? 뭐 예를 들면 블록체인이 직업이 아니잖아요. 우리 쪽 직업도 괜찮습니까? 연예인? 그쵸. 세련되고 이제 연예인 그 뭐 이상형이요. 예. 네. 아이브의 유진 양. 유진양. 그 아이즈원 때부터 뭐 확실하시네. 혹시나 만약에 유진양이 앞에 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4번 창구로 오세요. 대리님. 앞으로의 좀 목표가 있다면 성엽 씨는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너무 욕심 안 부리고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서 이제 정년퇴직하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퇴직금 받아가지고 좀 민박집 열보고 싶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민박집 이름도 정해놨어요. 뭐라고 정했어요? 제 이름이 이성엽이잖아요. 네. 그래서 옆집 남자라고. 괜찮다. 뭐 이게 방송을 위해 그 5년을 그냥 헛되이 보내지 않으셨네요. 댄스에 뭐 에피소드 한 3-4개 지금 보따리 푸셨잖아요. 웬만한 연예인들도 네. 이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네. 나에게 월급이란? 월급이란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이 거친 사막을 헤쳐가지고 걸어온 나에게 주는 오아시스 같은 마지막으로 나에게 마이너스 통장이란? 영원한 친구. 영원한 친구. 네, 안녕하세요. 저 제주 MBC 막내 기자 이따금이라고 합니다. 아니 실제로 본명이 이따금이신 거죠? 네, 본명이. 그럼 한글 이름. 네, 한글 이름으로. 뭐 이제 취재원분 통화하거나 이렇게 직접 뵙고 얘기 명함 못 드릴 때는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다시 한번 물으실 것 같아요. 그쵸. 저 그래서 딱 뭐요? 뭐 닭금이요? 뭐 이렇게 못 알아들으시니까. 근데 좀 제가 설명하기가 부끄러워요. 주변에 다른 기자분들 막 있고 하면 그러면 조용히 그 주사 맞을 때 따끔하다 할 때 그 따끔이요. 이게 뭔가 설명을 하고 가야 되니까. 그쪽에서 닭금이요? 아니요, 닭금이 아니고요. 따끔이요, 따끔. 그쵸. 예, 계속 따끔. 그렇게 설명을 하죠. 아니 이게 좀 뭔가 좀 여기에 내포된 뜻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할 때 이제 따끔하게 야무지게 일을 해라. 그냥 따끔이네요. 그냥 따끔이에요. 다른 뭔가 뭐 엄청난 뭐 이게 그냥 직관적으로, 예. 그냥 따끔하게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들한테 따끔하라는 게 아니라 너 자신한테 좀 스스로 따끔하게. 살아라. 이게 저 누가 지어주신 이름입니까? 저희 아빠가 예.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는 딸을 낳으면 네. 따끔이라고 짓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요? 모르겠어. 그냥 뭐 꽂히신 것 같아요. 네. 아빠가 꽂힌 거예요? 네. 이 따끔에? 네, 그래서 친구들도 다 알고 계시고 너네 아빠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 얘기했다. 아 실제로? 근데 진짜 할 줄 몰랐다. 특이하신 것 같아요. 혹시 형제분들이 있으십니까? 네, 여동생, 남동생이 있는데 그럼 성함이 궁금하다. 정유리, 정환이 정자 돌림으로. 정률 씨하고 정한 씨예요? 네네. 근데 왜 기자님은 따끔으로?
원래 이제 둘째 태명이 말끔이었는데 네, 말끔. 따끔, 아, 그래. 말끔, 아, 그러면 말이 돼. 셋째는 깔끔. 네. 예. 개명을 고민을 하시거나 그런 적 없으세요? 좀 고등학교 때 사춘기가 좀 세게 와가지고 나쁜 짓을 못 하는 거예요. 이름이 특이하다 보니까. 너무 눈에 띄어요, 어딜 가도. 그래서 아빠한테 난 이거 바꿔달라, 바꾸겠다. 아버지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아니 뭘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보통 이거는 뭐 양가의 극심한 반대를 겪는 결혼을 앞둔. 맞아요. 왜 근데 그러셨는지. 그 정도로 아버님께서 그래서 아니 나는 그럼 이렇게 힘든데 어떡하냐 그렇지.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네가 극복해야 될 문제야. 그래서 가지고 아직까지 따끔이로 살고 있습니다. 야 아버님도 대단하시네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대학교 때나 이제 친구들 만나거나 소개팅 나가서는 이름을 좀 바꿔보신 적 바꿀 있어요?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 그쵸. 제가 이제 가명을 좀 쓰는데 있죠. 뭐, 있어요. 예, 뭐 음식점을 예약한다거나 뭐 그런 소개팅 미팅 약간 네. 이런 거를 한다거나 할 때 약간 평범한 이름으로 어떤 걸로 하세요? 예약할 때는 이미나 하고 미나 씨. 싶어요. 예, 미나. 어울린다. 어울려. 미나 씨. 아, 감사합니다. 미나도 미나 어울려요. 어울려. 미나, 미나. 그리고 연수. 연수. 네, 뭐 그런. 뭔가 좀 툭툭 튀고 싶을 때 미나, 그리고 요즘 차분하고 싶을 때 연수. 그런 느낌. 차분하고 싶을 땐 연수. 네. 마치 연수기처럼 네, 물을 그쵸, 부드럽게 그쵸. 만들어주는 그쵸, 그쵸. 연수기처럼. 저희 그 이메일 주소 지금 판넬이 좀 준비가 돼 있는데 이따끔 기자, 아우치. 아니 메일 주소가 아우치. 아우치. 이게 미국에서의 의성어죠, 의성어. 그렇죠. 아야. 아우치. 예. 아 너무 웃겨. 아 이 사진은 언제예요? 신뢰가 안 된다니. 죄송합니다. 요거 연수예요? 진짜. 요 그럼요. 요거 연수. 요거 연수 연수. 차분한 느낌. 아 연수. 아 요거 연수. 약간 틀었네요 얼굴을. 그쵸? 왼쪽으로. 비슷하잖아. 네, 있어. 이 정도면 비슷하다고. 예. 아니 그 기자 생활을 한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작년 22년도 1월에 제주 MBC 입사를 해서. 그럼 딱 1년 정도 되셨네요. 네, 신입입니다. 아 신입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원래 기자가 꿈이셨어요? 제가 아나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네, 전현무 같은 여자 아나운서가 되겠다. 하셔도 잘하셨겠다. 정말요? 예. 진짜. 그런 꿈을 가지고 이제 아나운서 아카데미 들어갔는데 원피스 같은 거 입으면은 뭔가 너무 시의원 같다. 다소. 네, 젊은 톡톡 튀는 느낌이 의원님. 나야 되는데 네, 너무 의원님. 의원님이 앉아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난 아니구나 하고 이제 접게 됐죠. 한 1년 정도. 그래서 조금 접으시고. 네. 그럼 바로 이제 기자 시험을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것도 아니고 제가 좀 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네. 공연 작가 일을 잠깐 하게 됐어요. 그 원어원 해외 팬미팅을 기획하게 돼서 투어도 다니고. 그러니까 저도 약간 전현무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버리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네. 무대 뒤에서 내가 저 무대에 올라가야 되는데. 무대 올라가서 어떤 사람들의 시선을 조금 받아보고 그쵸. 싶기도 하고. 뭔가 그런 게 하고 싶어서 뭐 연기나 뮤지컬을 한번 해볼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박할린 선생님 앞에서 노래도 부르고 무슨 노래? 뮤지컬 노래 막 시험 보고. 이렇게 뭐 연기도 잠깐 배우고. 그쵸. 뭐 이런저런 거 준비를 하면서 내가 진짜 이렇게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기자가 어울린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주변에서요? 네. 뭐 때문에 기자가 어울리시대요? 제가 그 언론고시 준비를 할 때 여동생이 당시에 새로 이사간 집에서 층간소음으로 고생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위층에 올라가가지고 대신 이제 싸워준 날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막 화가 많이 나서 올라갔다가도 눈을 보면서 얘기하고 좀 원만하게 해결이 되니까 네. 원만하게. 다행이네요. 근데 제가 그 언론고시 생활 중에 제일 약간 뿌듯했던 날? 뭔가 집에 돌아가면서 희열이 막. 아니 1년 동안 이제 기자 생활을 좀 하셨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얼굴이 좀 어두워지신데. 야무지게 깔끔하게.
아, 예. 쉽지 않더라고요. 진짜 어려운 길이고. 어마어마하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밤에도 막 카톡이 울리면 항상 받아야 되고 그런 긴장감이 사회보다 보니까 출입처가 소방, 경찰 이렇게 기본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럼 정말 소방관처럼 경찰관처럼 사건이 일어나면 네, 그렇게 살아야 되더라고요. 이 뭐 사회부라는 곳이 뭐 사회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취재를 하고 다루는 곳인데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기본적인 뭐 교통사고나 화재나 이런 사건 사고가 기본이고요. 뭐 살인 사건 같은 것도 있었고 그런 것도 다 다루고 또 제주도는 제주도의 특성상 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취재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한라산에 첫눈이 내리면 또 올라가야 되고 백록담 올라갑니까? 백록담까지 윗세오름 1,500m 윗세오름 정도까지 저는 이제 사회부고 사건 사고를 챙기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아침 6시에 일일 소방보고가 올라와요. 한 6시 10분쯤 되면은 어젯밤 사이 오늘 새벽까지 무슨 일이 없었나. 그래서 그거를 항상 확인을 하고 있었으면 바로 그때부터 이제 취재하고 보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거를 확인을 해서 이제 9시에 회사에서 회의가 시작되거든요. 그때까지 이제 발제할 거를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 사이에 이제 빨리빨리 준비를 하는 거죠. 그다음 오후에 이제 리포트 준비를 해서 저녁 8시 뉴스를 준비를 하는 거죠. 네, 저 제주 MBC 이따금 기자인데요. 작년 가을 예. 이것도 다 소나무. 예, 이것도 소나무. 이 바닥에 예. 있고. 그럼 한경면 안에 있는 이장님들끼리도 이 얘기가 계속 나와요. 아직 그런 얘기는 없고 짧은 시간에 누굴 인터뷰할 것이며 어디 가서 CCTV를 구할 것이며 이렇게 보여주면서 아. 이렇게 어린 나무도 이렇게 되죠. 큰 소나무뿐만 아니라 이처럼 어린 나무들도 살짝만 건드려도 바스라집니다. 이것저것 하더니 기자 됐냐 이런 얘기 많이 주셨고 메일로도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이 따끔인데 진짜예요. 그래서 따끔 너무 반가웠다. 그러면서 막 따끔이 사진 막 보내주시고 그렇게 응원해주시는 분들. 아, 전국에 있는 따끔이들이 다 지금. 이게 저 취재하러 나가시게 되면은 현장에 꼭 가지고 나가시는 게 있습니까? 항상 기자 수첩이랑 펜을 들고 다니고 노트북은 가방에 항상 가지고 다니고 사회부는 CCTV를 이제 구해야 되는 일이 많아서 마트나 이런 데서 언제든 제가 들어가서 해야 될지 몰라서 USB 가지고 다니고 네 그렇죠. 그 뭐 취재 필요한 거 외에 혹시 뭐 기자님이 꼭 갖고 다니시는 거 있으세요? 저희 탕비실에 과자가 많이 있는데 항상 현장 취재 엄청 급박하게 나가야 돼요. 네, 막 뛰어나가면서도 그걸 한 주먹을 주머니에 끼우고 항상 안 이걸 집어요? 놓칠 수 없어요. 아. 이거가 나의 오늘 식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왜냐면 취재하면서 기다리시면은 언제 뭐 밥을 먹어야 될지도 모르니까. 지난 1년간 혹시 그 기자 선배님들에게 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혹시 뭐예요? 빨리빨리 해. 왜 이렇게 굶떠? 아니면 다시 써라. 다시 써. 얘기만 들어도 너무 스트레스다. 다시 써. 이따금 기자님. 아, 누구 성대모사 하신 거예요? 부장님. 이따금 기자님? 평소에는 따끔아 이렇게 불러주시다가 이제 화나시면 응? 이따금 기자님? 그렇게 부르실 때가 가장 무서워요. 성부칠 때. 원래 그래요. 네. 성부칠 때. 예를 들어서 원래 뭐 세호야 이러다. 네. 조세호 씨. 저희 국장님이 좀 말을 되게 이성적으로 독특하게 혼을 내시거든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절대 감정적으로 혼내시지 않고 뭐, 지구상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더 기분 나쁜데? 그래서 많이 처음엔 충격을 받았는데 어. 이제는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럼 내가 외계인인가? 외계인인가 보다. 이렇게 열심히 극복하는 또 생기죠. 네, 그렇죠. 그런 게 생겨요. 그렇게라도 안 하면 못 견디지. 그렇죠. 그럼 난 외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죠? 근데 또 그런 말씀에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맞아요. 정리를 해보면.
아니 그 뭐 지금까지 뭐 1년여 동안 또 취재 현장에도 또 많이 가셨겠지만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좀 취재를 좀 생각을 하신다면요. 아무래도 제가 수습 때 1월 말에 이제 어린이 통학 차량 사고가 있었어요, 제주에서. 그래서 그게 좀 처음 리포트였고 처음 본격적으로 제대로 취재를 했던 거라 많이 또 안타까운 사고기도 해서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세리미법이라고 학원 차량에는 반드시 그 아이들을 인솔하는 동승자가 타야 된다라는 법이 마련이 돼 있는데 사실 지키지 않았던 거죠. 그 학원 원장님과 운전자분은. 그 이후에는 이제 후속 취재로 동승자가 왜 없었는지 학원 측에서 뭐 허위 보고를 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도 취재를 해가면서 후속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끝까지 이거는 단속을 강화할 때까지 취재를 하겠다, 보도를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왜 꼭 사고가 나야 바뀔까 그런 안타까움도 또 들더라고요. 그 어떻습니까? 기자님이 생각하는 기자라는 직업은 어떤 것 같아요? 기자는 질문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누구에게나 질문할 수 있는. 제가 유재석님한테 갑자기 이따금인데요 뭐 물어봤을 때 대답을 안 해주시겠죠. 근데 이따금 기자인데요 이런 것 때문에 뭐 여쭤보려고 합니다라고 하면 또 대답을 해주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특권이 있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해서 그 질문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질문해야 되는 게 기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만약에 오늘 이렇게 방송 나오시면 제가 봤을 때는 다양한 데서도 많이 연락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럴 수 그러면 있어요. 이게 사실상은 이제 외부 출연은 다 회사에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 허락을 맡아야 되죠. 그럼요. 네. 네, 이번에도 진짜 좋은 뜻으로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허락해 주시면서 뭐 얘기 안 하셨어요? 춤은 추지 마라. 노래는 된다. 저희는 춤은 추지 춤을 시킬 마라. 생각이 없었는데. 아, 근데 지금 또 얘기하시니까 무슨 춤을 잘 추세요? 제가 그냥 뭐 아무 노래나. 아 진짜요? 네, 맞죠. 잠시만요. 잠깐만. 뭐? 그럼 뭐 요즘 뭐 유진스? 그런 상큼한 것도 잘 못해. 그래 그럼 어떤 거요? 예를 들면? 빌리버 약간 이런 느낌? 빌리버? 네네. 막춤이 이런 느낌. 약간 이거. 뭐 노래가 그루브 한 거 좋아하셔. 내가 약간 스냅하다. 약간 지금 약간 가비씨 느낌 많이 났어요. 났어. 그런 얘기 들어왔어요. 가비 씨 느낌이 있어. 목소리가 진짜. 이게 춤이. 방금 뭐 안. 이거 뭔지 알죠? 이거. 이거 뭔지 알죠? 우리 오늘 좀 가셔야 되니까 아쉽다. 오늘 가자. 내가 보기엔 오늘 가시는 비행기에서 헛헛하실 것 같아. 이따 기자님 헛헛해. 저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이제 조금 풀었는데. 그러니까 이걸 또 바닷가에 이걸- 또 가야 되는 바닷가에. 오셨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그 유꽃비. 네. 이쪽으로. 반갑습니다. 차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뭔가 연달아 만나 보니까 약간 이제 내공이 있으셔 보여. 네, 느낌 벌써. 여유가 좀 있어 보이죠. 달고 달았죠? 자, 일단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경쟁사까지 소문난 악바리 근성, 깡 하나로 업계를 평정한 주류 회사 유꽃비 차장님이십니다. 예. 지금 한 14년 차 정도 됐고 우리 큰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악 하나, 빵 하나로 버티고 있는 이 시대의 워킹맘입니다. 네.
주류회사에 다니시니까 네네네네. 술을 좀 꽤 하시나요? 아, 이게 상대에 따라서 네. 이렇게 술 못 드시는 전 분 못 만날 먹어요. 때는 이제 콜라 이런 걸로 하고, 하고. 이제 이렇게 잘 드시는 분 만났을 때는 또 그거에 맞게 주종도 또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는 그 정도 능력은 돼야 이 자리까지. 아니 그 주류회사에 다니려면 일단 술을 기본적으로 다 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진 술 전혀 않죠. 못 하시는 우리 큰자기 같은 분들도 계세요. 계세요? 승진은 못 하죠. 그 벌써- 자리에 그냥 계시긴 한데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가 계시긴 하세요. 이 주류회사는 좀 회식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아, 저희 회사 회식은 고깃집 냉장고에 있는 저희 제품 다 마시고 쿨링 안 되어 있는 제품까지 다. 다 마셨어요? 네. 그러면 아침에 이렇게 출근 시간에 몸에서 술 냄새가 나도 뭐 어제 술 마셨어 이런 거 없겠네요. 어떻게 보면 어제 술 안 마셨어? 우리 술 응원 안 한 거야? 우리 술. 응원해야지. 지금 얼마나 힘든데. 아니 그 사실 유퀴즈 섭외 받고 좀 엄청 좋아하셨다고 그래요? 네. 왜요? 제가 유재석님을 진짜 네. 너무너무 사랑해요. 아 그래? 회사 생활하면서 가장 보람찰 때가 언제냐? 예. 오늘이요. 아 오늘. 팀장 승진했을 때보다 더 기뻐요. 아 그래요? 네, 네. 큰 야, 자기님 이 뵐 수 정도로 있어서. 또 같은 유씨네요. 그러시네. 어디 유씨죠? 저는 묘금도예요. 저 묘금도예요? 아 그래? 묘금도가 어머, 많지가 않은데. 많지가 않은데. 어머. 어머. 결혼은 못했겠다. 시작하자마자 연달아 한 4개를 터뜨리시네요. 아니 그 팀장 되니까 좀 좋은 건 뭐고 좀 약간. 아, 팀장 되니까 정말 딱 좋았던 게 저는 제 방이 생겼어요. 크기는 여기 저희 지금 계신 정도인데. 이 정도인데. 네, 생리현상 마음대로 해결할 수 있게 돼. 아 혼자서. 네. 아 네. 혼자서. 네. 예. 근데 누가 갑자기 보고하러 들어오면 근데 당황. 에어컨 틀어야지. 에어컨 틀어야 되긴 하는데 저만의 공간이 생기니까 너무 좋죠. 네. 나쁜 점이 또 있다면 뭐가 좀 나쁠까요? 저는 그대로 육고삐인데 이제 팀장이라는 그 직책을 달았다는 것만으로 이제 좀 거리를 두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원분들이 아. 말도 먼저 좀 안 걸고 이제 같이 식사하자고 이제 1대1로 말했을 경우에는 뭐 다 다이어트 한대요. 무슨 30명 남자거든요. 다 다이어트 한대요. 어떤 애는 아빠가 기다리고 있대요. 아빠랑 저녁 먹기로 아빠랑 저녁 먹기로 해서 저랑 못 먹는다고. 팀장님이 같이 밥 먹을까라고 하면 어떠세요? 요즘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서 아까 고구마를 먹었습니다 정도? 그날의 점심은 아니요 팀장님 가시고 따로 근데 저도 생각해 보면 저도 팀장이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요. 그 2년 전에 제가 팀원이었을 때 팀장이 술 마시자고 하면 진짜 정말 싫어요. 왜요? 네. 뭐가 싫을까요 이렇게? 뭐 좋은 얘기 할 것도 아니고 재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이 시원하다. 자기 먹고 싶은 거 먹을 아이 거고 시원해. 내가 가고 싶을 때 갈 수도 없고 아우 시원하다. 근데 그렇지만 않으면 마실 수 있다. 네, 뭐 소고기 사주신다 그러면은 그때는 또 어쩔 수 없이 뭐 소고기. 네, 회나 소고기. 회나 소고기 둘 중에 하나. 돼지는 못 가요. 아, 그, 돼지는 못 가요. 사장님은 몇 시쯤 갑니까 보통 그럼 잘 회식하면? 안 가요. 집에 잘 안 가요. 아 끝까지 있어요? 가라! 좀 가! 이럴 때까지 있어요. 그 계속 있어요? 사장님 여러모로 직장 생활. 왜 안 가요 근데? 재밌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보다 높은 분이 계실 땐 일찍 가고 저보다 이제 동생 아니 사실 그 뭐 어떻게 보면 직급이 위에 이렇게 계신다 하더라도 이 반대로 이 후배들 이 직원들 눈치를 볼 때도 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다가가고 싶고 좀 말을 많이 하고 싶고 한데 제가 이제 조금 젊은 모습 보여주려고 뭐 아무노래 챌린지 이런 거 하면 뭐야 이런 반응이 나오고 하니까 너무 꼰대 같은 걸 해도 싫어하고 저게 아무 노래 이거 했어요? 해도 애들이 그러니까 반응을 일단 안 해줘요. 애들이 저는 다가가려고 하는데 그 자체가 싫은 것 같아요. 얘기했잖아요. 위로 올라갈수록 외롭다니까요. 네. 저는 네. 개인적으로 제가 사원이라면 굉장히 좀 다가가고 좀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잠깐 보셔서 그래요. 그런가요? 네, 길게 보시면. 저는 만약에 누나들하고 술을 마시는 것도 좋아하는데 네. 육급비님 같은 스타일이면 저 굉장히 좀 제가 잘 따르거든요. 그래요? 누나들이 원하는 대로 잘 따르고 네. 그런 얘기도 잘 듣는데. 육고삐님이 동생이에요, 한 살. 그래요? 저는 동생이라도 상관없어요. 거의 뭐. 누나라고 기억에 남는 영업 사례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아, 네.
저가 그 경쟁사 그 본사 앞마당에 본사 근처에 위치한 굉장히 유명한 곱창집이에요. 아, 예. 그 예전에 무슨 스토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10여 년 동안은 저희 제품을 아예 안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제품을 한번 입점시켜보자라고. 쉽지 않을 텐데. 실제로 그냥 저는 좀 무대포 스타일이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일단 처음부터 저의 노하우는 본론을 말씀드리진 않아요. 않고. 그래서 항상 아라비안 나이트 전법으로 재밌는 얘기를 계속 요새 뭐 어떤 거에 관심사 신문 보고 계시길래 거기 있는 기사 부동산 관심 있으시구나. 저도 있는데 부동산 소스 몇 개 딱딱 던져드리고 그랬더니 넣어주셨어요. 뭐라고 얼마만에? 뭐 몇 번 안 찾아뵀는데 넣어주셨어요. 왜냐면 네가 나를 속이거나 거짓말 안 할 사람인 게 벌써 얼굴에 보이고 예, 너를 믿고 하겠다라고 해서 정말 제 앞에서 직접 제품 넣어주라고 전화해 주셔가지고 저는 지금 큰아버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 진짜. 네네네. 큰아버님이 됐어요, 과장님. 혹시 아빠였으면 좀 좋겠어요. 전국에 좀 가족들이 그런 친척들이 좀 굉장히 많나요? 저요? 아빠가 너무 많아요. 아,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 요새 안녕 안 하세요? 어머니, 식사 중이세요?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드셔가지고. 다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업계에서 이게 지금 살아남으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대단한 일화가 있어요, 사실. 뭐예요? 제가 마케팅에 사실 좀 잠깐 몸을 담갔었는데 그 당시에 14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포항에 계신 소맥 아줌마가 되게 아, 올라있는 맞아. 그분을 활용해서 뭔가 바이럴 영상을 찍고 해봐야겠다. 싶었어요. 네. 그래. 기획을 했는데 네. 거기 경쟁사 분들께서 이미 계약이 되신 거예요. 어머나. 그분이랑 모델 계약이. 네. 그래서 차선책을 마련해야 되니까 다른 계열사에서 오신 본부장님께 저희가 포항 소맥 아줌마 섭외하려고 했는데 이미 경쟁사랑 하셨다고 하셔서 차선책 신당동의 욕자라는 그 외국인을 섭외하겠습니다. 그랬는데 화를 대뜸 내시더라고요. 헝그리 정신이 없다. 본인께서 몸담았던 그 조직이었으면 가서 어떻게든 해왔을 거다. 네. 그러시는데 지지 않겠다. 네. 본부장님께 지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그랬어요? 그때 임신 중이었거든요. 근데요? 그날 진짜 바로 출발해서 포항 갔어요. 저 가서 이거 메이드 할 때까지 안 올게요. 그래서 그 처음 가는 고깃집 가서 2층짜리 고깃집이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1, 2층 오가면서 열심히 고기 날라다 드리고 서빙하고 치우기도 하고 근데 뭐 안 쳐다보시죠 사실. 관심도 없으시죠. 이미 경쟁사랑 얘기가 되셨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딱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사장님하고 되게 닮은 여성분이 계신 거예요. 딸이다. 100% 이 사람은 딸이다. 여기다. 여기야. 눈빛이 바뀌었네. 중간. 딸이다. 그래서 그 따님을 적극적으로 옆에서 도와드리면서 막 공략을 했죠. 근데 나중에 따님께서 엄마한테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한번 얘기라도 들어보자. 네, 그래서 영업 다 끝나시고 12시 반? 뭐 그때쯤 제가 막 설득을 했죠, 이제. 저도 이렇게 청사진을 가지고 있고 우리 아주머님, 여사님 위해서 이런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와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냐라고 했더니 장고의 시간이 있으셨지만 경쟁사에도 이제 구두 계약이셨어가지고 유선상으로 나 이번에는 한번 새로운 곳 한번 해볼게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바뀌었어요. 네, 근데 정말 급하게 갔으니까 종이에다가 뭐 간이로 이제 뭐 계약서 같은 걸 썼는데 법적 효력이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쟁사 본사에서 다음 날 오실 거가 예측이 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했다간 다시 또 놓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숙박업소 가서 모델 계약서, 저희 진짜 모델 에이전시에서 받은 모델 계약서 작성해서 동특이 기다렸다가 다시 가서 정식 계약서에 사인 받았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진짜 오셨어요. 경쟁사 본사 분들께서 당연히 오죠. 무슨 당연히 날벼락이야 오시죠. 이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대 회사에서는 어떻게 보면 진짜 열받는 일 아닙니까? 네, 굉장히 곤란하신 일이죠. 왜냐면 그분들 입장도 있잖아요. 이미 보고를 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이걸 경쟁사에서 다시 해갔습니다라고 그러면은 보고하는 그 상대방 쪽에서도 유역비 씨를 유국비 씨를 역비 씨는 매기시네요. 요새 너무 비슷해서 이렇게 매기나요? 이렇게 매기나요? 비슷해서 이렇게 매겨요? 아니 유국비 씨를 알고 계시겠어요? 아니 그 네, 약간 아세요. 역으로 솔직히 화가 나지만 스카우트 오히려 스카우트 제의가 좀 올 수도 있겠는데요? 근래에는 없는데 네. 입사하고서 1년 차 때 글로벌 세계 1위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었어요. 근데 안 갔어요? 네, 바보죠. 왜요? 바보였어요.
그래서 그때 갔어야 뭔가 되는데. 그냥 의리를 지키고 싶었구나. 아니 그 당시에는 제가 속해 있던 지금도 그렇지만 물론 조직이 너무 좋았고 일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그쪽에서도 우리는 세계 1위 글로벌 기업인데 그러니까. 1년 차 꼬맹이가 안 온다고 그러니까 인사 상무님인가 이사님께서 직접 연락이 오셔서 한번 만나기라도 해보자 그래서 만나 뵀어요. 근데 거기는 또 좋은 레스토랑이 있으시더라고요. 따로 네. 프라이빗하게 네. 그래서 거기로 저를 초대하셔서 진짜 무슨 미녀와 야수에 나오는 그런 식탁, 진짜 긴 식탁에 저와 그 이사님 둘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재밌다. 영화 같다, 영화. 영화 같이 진짜. 우리 아까 대리님이 궁금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연봉 협상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라는 질문을 가장 어울리는 사람 아닌가요? 아니 그걸 한번 여쭤볼게요. 커피 씨가. 연봉 협상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대리님이 그게 좀 제일 고민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러면 있을 때는 있을 때는 뭐 질러야죠. 왜냐면은 대리님 정도 되시는 분들은 그 일을 잘하시는 분들은 원체 다른 회사 가시는 것도 사실 용이하기 때문에 금액이 사실은 본인의 능력을 표현하는 그 숫자라고 생각해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되면 네. 질러라. 그러면 약간 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는 뭐 불러주시면 돼요. 아유 압류 그래서 해야지. 아 근데 본인도 이제 영업 일을 좀 하고 계시니까 직업병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저는 홍대를 가든 이태원을 가든 어디를 가든 이제 음식점 안에를 뭐 성냥팔이 소녀처럼 다 들여다봐요. 우리 술 먹고 있나? 저희 술 마시고 계시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쳐다보다가 싸움 날 뻔하고 막 왜 쳐다보냐고 막 좋아서 그냥 그 뭐라고 해요? 왜 쳐다보세요? 그럼 사이다 보내드려요. 아 제가 고마워 사실 저 그 여기 제가- 여기서 일해서 그래요.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아니 그 저 직장 상사의 입장에서 네. 어떤 후배가 조금 마음에 드시는지. 마음에 드시는지. 오너십 가지고 이제 뭐 주인의식 가지라고 하면 싫어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네, 그래도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진짜로 이제 저희 같은 좀 꼰대들하고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으니까 본인이 생각해서 요거 해보면 어때요? 저거 해보면 어때요? 라고 가지고 오는 직원들이 되게 예쁘게 보이죠. 오히려 좀 그런 네, 직원들이. 네, 네. 아니 그 뭐 어떤 분은 오늘 얘기를 해보니까 직장인들은 꿈이 뭐 퇴사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네, 네. 늘상 퇴사를 꿈꾸는데 혹시 좀 꼬피 씨는 언제 좀 그런 생각이? 저 아기가 있다 보니까 아기가 이제 지금 같은 때 특히 사실 코로나 때문에 긴급 보육 기간이니까 이제 엄마가 돌볼 수 있는 아기들은 안 와서 거의 안 오거든요. 근데 맞아요. 저희 아기는 이 코로나 발발한 이후로 하루도 안 빼고 다 등원을 했어요. 제가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럴 때 조금 무슨 부귀영화 누리겠다고 그러니까. 예, 이러고 있나 싶긴 하죠. 아 우리 또 진짜 일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아마 이 걱정 네. 진짜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회사에서 힘들거나 그러면은 아이 사진 어렸을 때 사진 많이 보는데 이제 제가 출근할 때 이제 배웅하는 아기 사진이 뭐 기지도 못할 정도로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어린 아기를 두고 내가 나왔었구나. 그 어린 아기를 두고 나왔는데 열심히 해야지, 허투루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기가 아프다는 연락이 오거나 이랬을 때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 조금 일하면서도 많이 이게 잘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 없다고 회사가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너무 스스로 옥죄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조금 들더라고요. 혹시 내가 몸소 터득한 회사 생활의 꿀팁 같은 게 있습니까? 네, 이게 정말 꿀팁인데 윗사람이 까라면 까는 척을 한다. 왜냐면 임원분들이나 윗분들은 아이디어 뱅크세요. 뭐 이렇게 아이디어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이디어가 왜 이렇게 많아? 물론 그분들이 그 자리까지 갈 때는 작던 크던 성공을 하셨겠죠. 그렇죠. 그 경험을 기반으로 본인이 낸 아이디어 너무너무 획기적인데 얘네가 왜 안 해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있으니까 안 되는 이유가 수만 가지 있겠지만 그걸로 설득하기보다는 일단 하고서 그 결과로 얘기를 네,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되는지를 말씀드려야지 A를 시키셨는데 A를 안 하고서 B를 가져간다? B도 퇴짜 맞기 십상해. 그러니까 저는 까라면 까가 아니라 까라면 까는 척이라도 한다. 까라면 깐다가 아니라 까라면 까는 척은 척이라도. 한다. 네. 많이 배우네요. 제가. 저는 지금 19년, 20년째, 이제 20년째 물건을 소개하는 전문 상업 방송인 쇼호스트 임세영이라고 합니다. 2002년쯤에 시작을 하셨다고요? 네, 2002년 한 1월 정도부터 방송을 시작을 했어요. 보통 그 패션 쪽을 좀 네, 많이 맡아서 네, 좀 맞아요. 하신다고요. 그 좀 어떻게 패션 쪽이 좀 전문 분야가 되셨습니까? 이제 처음에 입사를 하고 한 3, 4년은 쭉 돌았던 것 같아요.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이제 음식을 하면은 쟤는 너무 키도 크고 고등어가 뭐 팔뚝만 해요 해드렸는데 너무 저한테 손바닥만 하고 상대적으로 네, 조금 자그마한 분들은 이게 돋보여야 되는데. 그렇죠. 아하!
막 커 보여야 되는데. 그렇죠. 뭐 복숭아가 제 주먹만 하지 않습니까 했는데 자두 같아 보이고 이러는 거예요. 너무 크니까 제가. 그래서 뭐 아무리 이걸 움츠리고 접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 신체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이렇게 정면샷에 굉장히 맞아, 맞아.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고등어 사이즈 이런 것도 정면에서 봤을 때 쟤랑 고등어랑 비율 이게 너무 보이는 게 문제인 거라. 아니 그때는 TV를 팔아도 TV가 작아 보이고 냉장고를 팔아도 냉장고가 작아 보이고. 아니 근데 진짜로 네. 이런 또 그 고충이 있으실 줄 몰랐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먹을 거 안 되고 화장품 갔더니 그때는 이제 제가 너무 보이시하다고. 여러분 이거 정말 너무 촉촉하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막 촉촉하고요. 막 이렇게 하니까 뷰티에서는 쟤는 뷰티하지가 않아. 근데 멋있는데 요즘 스타일이겠다.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또 뷰티를 가끔 해요. 이거 요즘은 멋있잖아요. 가끔. 근데 또 시대적으로는 시대에 또 흐름이라는 게 네. 있으니까. 제가 그나마 그때 한 20대, 30대 초반까지 버텼던 거는 너무나 정말 다행히 그때 시대적인 유행이 MP3 플레이어랑 디지털 카메라. 맞아. 디지털 카메라 무지하게 팔았다. 그러니까 가전 쪽을 또 맡으셨어요. 예, 쟤는 말은 잘해. 너 좀 똑똑해 보이는 그런 걸 좀 해봐. 그래서 그때는 뭐 디지털 카메라에다 놓고 손으로 가려지는 디지털 카메라 뭐 이런 거 했었어요. 제가 손이 좀 크니까 다른 오히려 여자보다 가전제품에 이렇게 가려집니다. 뭐 이런 거 하고 MP3 플레이어도 자 MP3 플레이어가 손가락보다 작네요. 이제 이런 거기 장점이 되는군요. 그렇죠. 아하. 지금 당장이라도 타이나 네네. 이런 것도 바로 뭐 그럼요. 됩니까? 넥타이 한번 좀 제 거하고 조셉 거 네네, 한번. 한번 그냥. 네, 저희가 나왔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일단 지금 굉장히 포멀한 요 룩으로 가장 남자들의 시그니처 컬러인 네이비와 그레이. 남자들의 시그니처 컬러인 네이비와 그레이. 그러니까 모든 남자의 영혼의 컬러. 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컬러야. 그죠? 이 두 가지 컬러를 벗어나는 순간 남자들이 약간 불안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모든 남자의 영혼의 동반자와 같은 컬러로 지금 네이비 타이에 그레이 팬츠를 입었지만 항상 한 40대 이상의 남자들의 마음속에는 아재가 되고 싶지 않다. 그래서 흰 양말에 운동화. 구매다 구매. 이렇게 지금 룩을 바로 입으셨는데 그냥. 야, 바로다. 그죠. 그리고 이제 조세호 씨 같은 이건 경우에는 바로야. 조세호 씨가 정말 패션에 관심도 많고 옷을 참 잘 입는 분이지만 그렇다고 내가 너무 튀려고 애쓴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는 않다. 이제 이런 마인드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드레스 코드를 맞추셨지만 그래도 나는 조금 더 패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서스펜더에 컬러 포인트를 버건디로 주시고 앞쪽에 여기 들어가 있는 포인트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타이 컬러 매칭. 부잣집 도련님 같은 느낌. 그죠? 도련집도 정말 엄마가 보면 우리 아들 너무 귀여워. 그냥 딱 그런 느낌으로 지금 입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정말 오늘도 너무 완벽하시네요. 야, 근데 설명이. 네. 근데 이게 참 진짜 전문가의 느낌이 물씬 나네요. 쇼호스트 분들께 이런 질문 좀 많이 하잖아요. 가장 매출이 많이 올렸던 그죠. 상품. 10년 전에 판매를 했었던 어떤 상품이 또 그 당시에 라이프 스타일의 어떤 유행이 아웃도어 등산복 많이 입던 시절. 한참 또 유행을 했었죠. 그죠. 다 등산복을 입고 등산복. 공항에 집결하셨잖아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아웃도어 의류가 이제 분당 1억 정도 매출이 분당 나왔었죠. 1억이요? 예. 와, 그때는 좀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이게 뭐. 이제 그럴 때는 뭐 모든 것이 아름답죠. 뭐 업체 표정도 행복하고 MD도 너무 행복하고 뭐 어떤 방송사고도 다 익스큐즈가 되고 뭐 제가 아무리 더듬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날은 그냥 뭐 알아서 우리 고객님들이 사주시는 날이에요. 시작하자마자 그게 이제 전산에서 숫자가 이렇게 다다다다다 이러면서 없어지는. 남은 시간은 뭐 합니까, 그러면? 다음 대기자가 방송을 준비하면 바로 넘어가는데 생방송이니까 만약에 안 넘어가면 그냥 시간 때우는 거예요. 네, 그냥 시간 때우는 웃긴 얘기하고 그런 거예요. 개인기 하는 그냥 거예요. 뭐 웃긴 얘기하고? 네네네. 이건데? 우리 잘하고 있어. 저 하고 있는 거 맞아요? 하고 있어. 그 앞에 그게 다 있다면서요? 그 이제 네, 지금 앞에 매출 많아요. 모니터가 많아서. 뭐 있습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습관처럼 앞에 있는 카메라를 계속 쳐다보는데 이 카메라 바로 아래 제 모습이 나오는 모니터가 달려 있고요. 있어요. 그 옆에 이제 프리뷰, 다음 화면이 뭐가 나올지. 넘어갈 동작. 자료가 뭐가 걸려 있으면 뭐 그걸로 자연스럽게 유도하면 되니까 그 옆에 콜 그래프 화면.
숫자와 그래프로 동시에 표시가 그래프가 있어요, 이렇게. 되고요. 네, 근데 이제 이 그래프의 그림이 상품마다 쇼호스트마다 굉장히 좀 특징이 있어요. 그럼 이제 실시간으로 그걸 보고 있으니까 이게 굉장한 재미예요, 사실은. 그 주식 그래프 보시나요? 보죠. 아, 뭐 그런 거 보면서 막 팔까 말까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죠? 지금 들어가? 이런 거 있잖아요. 똑같아요. 저희도 지금 이 멘트가 먹힌 것 같은데 한 번 더 해볼까?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시청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그럼 이 얘기는 빼야 되겠다. 라든지 예를 들면 어떤 멘트에 좀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셔츠가 좀 작게 나왔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셔츠는 제가 보니까 배는 봉봉한데 어깨가 좀 작아요. 그래서 어깨 넓으신 분들은 크게 사시고 배 때문에 크게 사시는 분들은 그냥 작게 사셔도 돼요. 근데 그럼 애매한데? 헷갈려. 나 어깨도 이거 나왔고 헷갈려. 배도 나왔어. 나도 헷갈려. 내 어깨부터 봐야 돼 일단. 잠깐만. 잠깐만 내 어깨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넓은가? 여기서 또 생각하는 거. 봐야 돼. 일단 옆에 있으면 야 너 어떠냐? 예. 저는 더 잘해드리고 싶어서 상세하게 안내를 하지만 듣는 분들은 더 이게 혼란스럽고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어. 매출 매출은 조금- 자체는 도움이 안 돼요. 이게 또 양면성이 있군요. 맞아요. 그걸 적당히 해야 돼요. 쇼호스트들. 이게 참 이거를 또 네네. 적당한 선을 지킨다는 것도 힘드네요. 그러면 혹시 좀 팁이 있을까요? 왜냐면 저도 옷을 이제 좋아하다 보니까 네. 가끔 가다가 홈쇼핑을 통해서 옷을 사면 사이즈가 네네네.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게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큰 거 사서 교환하는 게 제일 편한 방법인데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큰 거를 먼저 사고 싶지가 않아요. 맞아. 많은 분들이 저 66 반인데 세영 씨 77 사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세요. 뭐라 그래요, 그럼? 질문 모니터가 또 있어요. 근데 그 질문에는 녹아 있어요. 66 사고 싶다는 마음. 이거 그렇죠? 이거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야 되죠. 그래서 느껴지잖아요. 옷이 좀 크게 나왔을 때는 되게 자신 있게 66 사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때면 너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작게 나왔으면 77 사라고 이제 권해드려야 되는데 너무 불안하시면 그냥 77을 사세요. 그럼 눈치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가 없는 거죠. 일단 큰 걸로 주문하시고요. 안 되면 반품하세요. 저희가 그거보다 작은 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명쾌하긴 하네요. 명쾌하긴 하지만 뭔가 원하는 건 아니었어요. 나를 생각해 주는 것 같지가 않아. 그렇죠. 예. 원하는 대답이 아니거나 좀 불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는 제가 그래서 이 옷을 사이즈별로 다 입어봤거든요. 근데 저는 77 입어도 또 괜찮더라고 솔직히.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넉넉해서 문제는 없는 옷이에요. 77 한번 피팅해 보시면 이거 괜찮은데 하시면 입으시면 돼요. 왜냐면 조금 넉넉한 게 더 예쁘던데요. 이렇게 그냥 돌려서. 예. 나의 이 불안감을 네. 싹 녹여준다. 그죠. 나의 불안감을 싹 신뢰감이 녹여줘. 쫙 올라가요. 네. 홈쇼핑도 프라임 시간대가 좀 있습니까? 네, 있어요. 언제입니까? 주말에 특히 뭐 토요일 밤 같은 시간대 시청률이 제일 높죠. 홈쇼핑에서. 토요일 네. 밤 10시, 네. 11시.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시간대에 드라마나 이런 게 갑작스럽게 막 대박이 나면 네. 좀 타격을 입는다고 얘기해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홈쇼핑을 보시는 메인 고객님들 뭐 30대, 40대, 50대, 60대 여자들이 좋아하는 드라마가 요즘 많아요. 네. 그 드라마를 하는 동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기 가 계시고 그 대신 전후에 많은 분들이 홈쇼핑 들렀다 가시죠. 네. 그때 타이밍이네요. 그렇죠. 그때를 또 노려야 되는군요. 그럼요. 아하. 그리고 이제 뭐 정말 아예 이길 수가 없는 상대들은 있죠. 가끔씩 뭐 아이유 씨 갑자기 콘서트 하면 어떡해요? 보셔야 되잖아요. 네. 나훈아 콘서트 너무 무섭다.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우리 나훈아 네, 선배님 네, 네. 저희 오셨을 때 네, 네. 저희가 또 공교롭게 네, 네. 같은 동시간대. 뭐 저희 저도 하고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젖잘싸. 네, 잘 쌌다. 근데 뭐 그럴 때는 그냥 남아 계신 분들 특별 우대해드리는 마음으로. 저번에 뭐 드라마 보고 넘겨보니까 네, 네. 어떻게 드라마 잘 보고 오셨어요? 뭐 이런 얘기 나왔더라고요. 네. 저도 보고 싶은데 못 봐가지고 오늘 맞아요. 죽었나요? 뭐 그럼 또 얘기해 주세요. 라이브 톡으로. 오늘 죽었고요. 범인은 누구고요? 막 이렇게. 홈쇼핑 역사가 지금 보니까 이제 95년에 시작이 됐어요. 이게요. 맞아요. 오래 이게 이제 25년 정도 된 건데 시대마다 그 상품을 판매하시는 방식도 좀 차이가 좀 있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일을 하기 전에는 쇼호스트랑 테이블 정도 이렇게 작은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이런 상품이고, 요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지금 보시면 요 정도만 했어요. 예. 보고 계시면 바로 이 제품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드릴 그 퍼플 시계입니다.
닭고기의 노랫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제가 수면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소리가 갑자기 안 되나요? 조금만 돌려볼까요? 자연의 소리가 들리는 듯하고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 또 시계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죠. 제가 입사한 다음에는 한동안 좀 센 언니 캐릭터가 주류.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좀 아시겠죠?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막 레이저를 막 쏘면서 막 인상도 쓰고 약간 원맨쇼 느낌으로 여러분 오늘 뭐 이렇게 정색하고 하는 거예요. 맞다.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것 뭔지 같죠? 알겠어요. 예, 예. 확실하다. 나는 네, 확신을 캐릭터가 갖고 여러분들에게. 확신, 좌중을 압도하는. 맞다. 좀 이런 게 이제 줄이었던 시대가 한 10년? 예전에는 노래가 항상 BGM이 수비두 아니 수비두 여름이면 빨리 떠나자. 야야야. 자 여러분 올해도 캠핑 가셔야죠. 노래가 항상 정말 많이 나왔고 그 오디오 감독들이 좋아하는 비트가 좀 정해져 있어요. 딱 있죠. 전화 딱 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서 시끄럽지 않은. 맞아. 왜냐면 채널 돌리시면 안 되니까. 네. 그럼 아니면 이제 콜을 부른다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Give me a call, baby. 콜 들어오는 소리라고 막 이러면서. baby, baby. 재밌어요. 너무 생케이 시대가 그죠, 있었고. 그죠.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뭐 소비자분들이 부담스럽게 나한테 왜 저래? 이러세요. 그렇지. 네가 뭔데 나한테 자꾸 사래 내 돈이야. 그러니까 이런 그런 느낌으로 왜 보시는 강요해, 분들도 자꾸 나한테?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 상품의 필요성 이걸 가져가면 이렇게 쓰시면 좋아요. 제가 써보니까 이런 점이 좋아요. 이거 많이 한다. 요즘 그 홈쇼핑 보니까 진짜 네, 우리 네. 세영 씨가 얘기하신 대로 네, 네, 네. 이거 이렇게 해서 참 좋아요. 저도 해봤는데 네, 네, 네. 이게 이렇더라고요. 이런 게 좋아요. 저런 게 좋아요. 아까 보여드린 스모키 누드 색상 입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우리 살에 들어가면 이상하다. 아까 되게 카키색 같은데 살에 들어가면 이렇게 우리 살색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거기서 더 좀 넘어가서 뭐 아주 좋은 데 가실 때 입을 옷이 필요하시면 이 옷은 좀 적당하진 않아요. 까지 해요. 근데 근데 사고 싶지. 그죠. 아니라고 하니까 네, 믿음이 가잖아. 네, 맞아요. 이거 내가 살라고 그랬는데 네. 아니래. 그럴 거면 이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이 가지. 맞아요. 그냥 별일 없을 때 입는 옷이에요. 우리 대부분 근데 별일이 없죠? 이러면서. 네. 솔직히 블루 지금 사면 가을 느낌은 안 나잖아. 그렇죠. 저 얼굴 되게 노랗거든요. 근데 저 이 색깔 좋아해요. 요즘 스타일에 관해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홈쇼핑에도 뭐 너무 다양한 물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최근에 또 제가 캠핑카를 판매를 했는데 캠핑카요? 요즘 가족들끼리 좀 이렇게 오붓하게 사람 없는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맞아요, 싶다. 맞아요. 그래서 캠핑카를 정말 많이 구매를 하세요. 그래요? 캠핑카를요? 특히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은퇴할 때 내가 너무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여유 없이 지금까지 가족을 돌보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우리 가족들이랑 또는 연세 있으신 분들은 손주들이랑 한적한 데 가가지고 좀 편안하게 있다 오고 싶다. 그래서 퇴직금을 기꺼이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캠핑카가 가격대가 어떻게 되냐? 한 1억 정도. 근데 그걸 그냥 전화로 그죠. 근데 그게 그렇게 그냥 많이 팔려요? 왜냐면 어디 가서 그걸 사야 되는지를 잘 모르세요. 전화를 하면은 이제 시승을 하러 가서 소개를 해주고 직접 타보고 결정을 하게 해주니까 여기서 신청을 해야겠다. 네. 이야, 참 정말 생방을 진행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좀 시간에 좀 쫓기다 급하게 막 이렇게 뭐 좀 너무 많죠. 진행되는 그러니까 경우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저희는 이제 패션을 많이 하니까 그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그 나가서 스튜디오 안에 있는 피팅룸에서 옷을 갈아입고 돌아오는 것만으로 뭐 적게는 3분, 길게는 5분 소요가 돼버리기 때문에 또 역시 분당 매출. 그러면 이제 또 돈이 거기서 이만큼 왔다 갔다 하니까 사실 갔다 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럴 때는 오래 하다 보니까 스킬이 이렇게 옷을 이렇게 착착착 갖다 대면 정면샷이기 때문에 입은 것처럼. 이렇게. 네. 그때 뭐 많은 걸 계산합니다. 이게 약간 옆으로 휘어 들어가는 분량, 걸을 때 접히는 느낌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동물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바지 길이 딱 봐가지고 이렇게 착착착착 하죠.
이거 사실 이게 대보면은 좀 네. 뭐야 그럴 수 있거든요. 아, 근데 그쵸. 이것을 딱 내가 입은 듯이. 입은 듯이 보여드려요. 네. 제일 궁금한 게 이게 대본이 따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 대본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하냐면 오. 대부분은 각자 알아서 혼자 준비해요. 근데 쇼호스트는 뭐 공부도 하고 백화점 나가서 뭐 이런 거는 보통 요새 얼마 하나? 이것도 알아보셔야 되는 그죠. 시장 요거는- 조사도 좀 하시는구나. 그쵸. 이런 게 실제로 좀 많이 나왔나? 뭐 이런 것도 한번 싹 알아보고 뭐 온라인에서 누가 어디서 무슨 공부를 하고 있어 이런 거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장 상황에 대한 파악. 보통 그 쇼호스트 분들께서는 또 제품도 직접 다 사용을 해보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저희 집에 샘플 방이 있어요. 진짜요? 예. 뭐 오랜 세월 동안 저희 집은 항상 있어 왔어요. 그 방은 판도라의 상대 아무도 열 수 없어요. 저만 거기서 물건을 찾을 수가 있어요. 컨저링에도 그런 방 있잖아요. 맞아요. 창고 어디? 네, 창고. 쇼핑도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해요. 뭐 싼 거 비싼 거 다 경험을 해보고 내가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 물건을 사는 사람들의 심리, 어떤 포인트에서 이 물건을 사는지, 왜 다 저쪽으로 갔지? 뭐 그런 거는 경험해봐요. 뭐 예를 들어 한정판 운동화 목숨 걸잖아요. 난리 나죠. 막 그래서 막 저는 딱히 관심이 없지만 사보는 거예요. 근데 신고 만약에 가면 막 이렇게 해요. 그럼 이분이구나. 그 맛에 신죠. 이 맛이구나. 그 맛에 신죠. 근데 그런 거를 사서 신어보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죠.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면 소비자들의 요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내가 또 설득을 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 소비자가 봤을 때 제가 뭣도 모르고 하는 얘기랑 그렇지. 다 알고 하는 얘기가 티가 안 날 수가 없거든요. 맞아. 쟤는 다 알아. 진짜말로 빠삭해. 약간 그러면 거기서 기본 신뢰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있죠. 상품에 따라서 제 라이프 스타일을 맞췄던 것 같아요. 쇼호스트들은 되게 신체 부위 클로즈업이 많아요. 반지를 팔기 전날은 클로즈업이 됐는데 털이 막 이러면 너무 무서우니까 왁싱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데 살이 나오지 않게 해야 되고 쌀 같은 거를 사지를 않아요. 집에서는 밥을 안 먹은 지는 오래됐어요. 반찬 같은 거를 짜지 않게 해서 반찬만 먹어요. 너무 힘들죠. 그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굶는 게 더 힘들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양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한 거예요, 그게. 어렸을 때 제가 20년 이상 그렇게 살게 될 거라는 걸 알았다면 이 일을 했을까. 하다 보니 내가 그냥 이 자리에 있고 그게 자신의 존재감이 되고 누군가가 계속 나를 필요로 해줬어요. 지난 20년 동안. 쉬운 게 없어요. 혹시 네. 연봉을 좀 여쭤봐도 됩니까? 뭐 액수보다도 이게 그러니까 또 쓱 돌려서 이렇게 굉장히 좀 유명한 아주 슈퍼카 브랜드의 제일 싼 거. 그 정도가 제 연봉이죠. 그 스카우트 제의도 좀 많이 오시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네, 종종 받기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보다 낯을 좀 가려요. 이렇게 익숙한 걸 되게 좋아해요. 익숙한 거. 저도 약간 그래요. 네, 그래서 보는 분들도 그냥 요즘은 좋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회사를 옮기거나 하면은 좀 톤이 달라져요. 채널마다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럴 수 있구나. 저는 한국에 너무 오래 있어서 또 딴 채널에 데 가지고 나오면, 있는데. 딴 데 나오면 좀 느낌이 되게 달라질 것 같아서 아. 좀